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김보람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오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오전장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던 지수는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도 있었지만 오히려 낙폭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어느새 코스피는 1810선입니다. 이 시각 시장 흐름 자세하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소폭 올라 출발한 코스피는 오전장 혼조 흐름을 이어가다가 1830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181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지수 낙폭은 1810선 초중반에서는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기관 쪽에서 오늘 매수 전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매수 물량은 50억 원 정도로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20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오늘 1,700억 원 정도 현물을 매도하고 있고요. 선물 또한 3,600계약 정도 파는 가운데 프로그램 통해 520억 원 정도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증권업종이 금리 인하 정도로 소식으로 오르는 정도고요.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181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합니다. 네, 코스닥도 반등하다가 다시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493포인트에서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 시초가를 중심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하락 전환한 건데요. 기관 쪽에서 다시 매도 전환을 하면서 상승 탄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 17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억 원 정도 매수, 개인 쪽에서 40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490포인트는 지켜주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490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도 점검합니다. FOMC 의사록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실망감에 소폭 올라 출발한 이후 금리 인하 결정의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운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5원 90전 올랐고요. 1146원 80전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잠시 뒤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매수하신 종목명과 비중 그리고 매수하신 가격까지 저희에게 꼼꼼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요. 전화번호도 함께 열어두고 있는데요. 한 종목만 고민이 아니신 분들은요.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점검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합니다. 그럼 잠시 뒤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시작됩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웅 전문가, YG인베스트의 신규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 상담 시작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저희 알려드릴게요. 저희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이고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저희에게 매수하신 종목명, 비중, 매수하신 가격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오늘의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수원에 사는 김초원인데요. 네, 수원에서 전화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LG 디스플레이하고요. 네, 네. HMC 투자증권. 네, 바로 종목 상담 해볼게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HMC 투자증권인데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여쭤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부터 들어볼게요. LG 디스플레이는 22,150원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예요. 20%시고요. HMC 투자증권은 매수하신 가격이 어느 정도신가요? 12,497원이요. 12,497원에 네, 비중은요? 12,500원인데요. 네, 12,500원이고요. 예, 비중은 20%예요. 20% 역시 같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두 종목 먼저 포트폴리오 정리부터 해드린 다음에 저희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에게 두 종목 보내주셨습니다. 두 종목 다 20% 비중씩 보유 중이신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는 22,150원에 매수하셨고요. HMC 투자증권은 12,5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두 종목 조금씩 수익 중이신데요. 어떻게 전략을 꾸려가면 좋을지 옆에 계신 심규원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두 종목 지금 보유 중이신데요.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지금 약간 수익 중이신데요. LG 디스플레이 어떠한 점을 보시고 어떠한 목표가를 갖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해주셨나요?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그거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패드 미니 공급업체로 네, 선정됐다 하고 또 LCD 패널 값이 반등 준다 하고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미 네. 예. 우선은 지금 시장-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약간의 호재성 재료는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먼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이제 아이패드 관련된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애플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좀 테마성과 그리고 실적 모멘텀 현재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전반적으로 이 하반기 아이패드 신규 아이패드뿐만이 아니고 아이폰 5라든가 이 애플과 관련된 제품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적인 측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LG 디스플레이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수기가 아닌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가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인식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대비 강세 흐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한 전망치 이 주가가 좀 말해주듯이 어느 정도로 좀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장기적으로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보신 건가요? 중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요? 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IT 업종, 삼성전자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 좀 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은 LG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가격대인 약 22,850원보다는 높은 가격대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약간의 사양 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스마트 관련된 기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는 이 스마트폰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력 부분이 화질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부분이 차지를 많이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분 아시겠지만은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러 납품처에 대한 다양한 실적 안정성은 좀 겸비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파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간 정확하게 한 몇 개월에서 몇 년 정도 바라보시는 건지 또 얼마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셨는지만 한 번쯤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년 초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정고점을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정고점이면은 한 27,000원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한 3만 원 이상을 3만 바라보시는 건가요? 예. 네. 우선은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 연말까지 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좀 큰 폭의 수익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디스플레이는 개별 종목으로는 조금은 턴어라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악재가 해소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하방이 좀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업종 상황을 고려했을 경우에 한 27,000원 정도로 목표가 삼으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한 26,000원 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까지 가실 필요 없이 한 10월이라든가 11월 달 정도까지만 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오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IT 업종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경쟁이 가장 심할 때 즉 지금 갤럭시 노트 2도 지금 다음 달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이폰 5도 9월 달 이전에 출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월 달 9월 달이 애플이라든가 삼성전자 펜텍 이러한 스마트폰 관련된 업체들의 신규 제품이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이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실적 모멘텀이 작용을 하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한 10월 달 정도까지 바라보시는 투자로 한 26,000원이라든가 혹은 한 26,500원까지 바라보시는 전략 세우신다라고 한다면은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3만 원대 이상가 3만 원대 이상까지는 IT 업종이 조금은 좀 턴 어라운드 되거나 아니면은 LG 디스플레이만의 독창적인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이지만은 수익의 폭은 약간은 좀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뭐 좋은 종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홀딩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종목은 이제 HMC 투자증권인데요. 뭐 네. HMC 투자증권, 뭐 현대차와 관련된 그러한 증권사라고 다들 아실 텐데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냥 좀 예, 싸 보여서 현대자동차.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현대자동차 자회사라서 네. 그래서 또 무량적이지 않을까. 거기다가 퇴직연금 네, 맞습니다. 많이 누적이 돼 있고 그런- 맞습니다. 그 종목이 예전에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뭐 확대 가능성, 여러 가지 뭐 점유율적인 측면 이슈가 되면서 주가 급등 양상 보였는데 사실 올해 들어서 2012년 들어서는 주가가 그런 퇴직연금을 일어난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과정에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 자동차 관련된 계열사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실적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있는 다른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좋은 그런 대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무조건적으로 모기업 자금만 운영을 해갖고 증권사의 수익이 안정화될 수는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증권업종이 그렇게 좋은 모멘텀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HMC 투자증권은 하락세 보이는데 뭐 대우증권 같은 경우,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좀 엇갈린 양상 속에서 지금 이 HMC 투자증권이 움직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매수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HMC 투자증권은 좀 매도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대형사, 중소형사 할 것 없이 거래 대금이 줄고 있고 그리고 주식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식 매매 수수료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그동안 자산 관리 즉 금융 상품을 팔아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해줬는데 사실 뭐 채권이 되었든 ELS가 되었든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금융 상품 시장이 많이 침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과거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었던 뭐 퇴직연금도 좋을 것이고요. 어떠한 그 모멘텀적이 될 수 있는 큰 열풍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펀드라든가 레버카우 같은 상품이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악화 우려감 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를 해갖고 상대적으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끌고 가기에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HMC 투자증권 뭐 손실은 아니시기 때문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뭐 다른 3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업종과 종목 쪽으로 차라리 관심 가지신다라고 한다면은 한 2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는 수익을 더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근데 단기 그럼 장기적으로요? 아니 단기요. 예,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 설정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오늘 지금 0.7%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600원 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연금 이슈 이후에 지금 시점은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하락 추세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퇴직연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정화된 수익은 좀 기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증시에서 주가가 단기 급등하기에는 이미 재료에 좀 노출되었다는 점 착안해 주시고 H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금 12,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이번 한 주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증시가 좋지 못한 흐름 보였는데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면서 다음 주 주초에 이번 주 하락분을 좀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업종도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한 32,200원 정도 목표가 라인 제시해드리면서 다음 주 초반에 이 종목 올라왔을 때는 그때 조금의 수익 보고 나오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은 더 없으시고요. 예.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상담 받아봅니다. 문자로 한번 찾아볼게요. 동성제약이 들어왔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0098번님. 동성제약 3,400원 매수하신 가격이고 비중은 50%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동성제약. 최근에가 아니라 올해 1월부터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성제약의 이제 사업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름 그대로 이제 제약의 매출 비중이 50% 거의 55% 가까이 되고 가장 크고 두 번째가 이제 화장품 제조업 부분의 매출 비중을 보니까 한 15%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염색제 매출도 있고 기타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동성제약이 이렇게까지 이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강력한 실적 턴어라운드였기 때문입니다. 동성제약의 작년 실적을 잠깐 보시면 동성제약이 작년에 이제 매출액 780억 그리고 영업이익 36억 이제 순이익이 17억 정도를 했는데 올해 예상 가이던스를 보니까 매출액 1000억에 영업이익이 한 130억 그리고 순이익이 90억 초중반까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만 봐도 4배 이상 뛰는 수치이기 때문에 1월 달부터 강력하게 상승한 종목인데 또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보기만 하더라도 동성제약은 트렌드상으로도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했던 게 모바일 게임주, 그리고 중국 관련 화장품주,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이제 종근당 이런 업종들이 많이 제약 업종과 화장품 업종, 게임 업종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동성제약이 아무래도 이제 제약 업종과 그리고 화장품 업종에 이렇게 같이 후발주자로 합류하면서 최근에 또 단기간에 또 많은 상승을 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표가를 얼마까지 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솔직히 제약 업종의 PER을 10배 주기는 조금 아직까지 힘든 상황이고 화장품 업종만 본다면 뭐 PER을 15배, 20배까지 줘도 된다는 상황을 따져봤을 때 약 10배에서 12배까지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최근 시장 흐름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가이던스 90억에 맞춰서 목표가를 따져보면 한 4,200원에서 4,400원이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동성제약의 흐름을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주 그리고 제약주와 같이 흐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보다는 제약주 대표적인 뭐 종근당 이런 종목과 같이 보시고 그리고 화장품주에서는 코스맥스, 뭐 에이블 CNC, 뭐 한국콜마 등과 같이 한 업종으로 같이 놓고 보시면서 코스맥스, 에이블 그리고 종근당 같은 주식이 떨어진다면 동성제약을 파는 전략 그리고 지금 에이블 CNC, 뭐 코스맥스 같은 종목을 잠깐 보시면 이제 2차 랠리를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2차 랠리가 시작된다면 동성제약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가보다 다시 10% 상향 조정해서 5,000원까지 보는 전략을 추천해드리고 만약에 코스맥스 이런 같은 업종으로 정했던 종목들이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과감히 파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자로 들어온 종목 동성제약까지 봐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시장 흐름 분석해보고 또 현명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 강남 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깜짝 기준금리 인하까지 있었는데요. 오늘장 분석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3%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단순히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트렌드를 동참한 것인가라고 반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제가 5월 달부터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트렌드가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에 대한 수혜주 찾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를 해줘 왔었습니다.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는 글로벌 트렌드의 어떤 눈치 보기식은 행정으로 안 보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장의 경우에 급격 위축의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상당히 늦은 결정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전문 분석기관들에서는 올해 3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좀 있곤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 한국은행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시장의 글로벌 금리 인하 트렌드에 비춰서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한번 언급드리면은 이코노믹 사이클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분석에 의하면은 미국이 1분기 중에 이미 리세션에 돌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 같은 경기 위축 시기에 한국은행의 대응 자체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지 상당히 좀 지켜볼 만한 대목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금일 이슈로는 자문사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는 투자자문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 자문사 한 30여 곳을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 기준으로는 퇴출 대상 자문사가 30여 곳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자문사들이 50%가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은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금융위에서 자본 잠식에 빠져 있는 신규 자산 유치가 거의 없는 부실 자문사들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직권 퇴출시키로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2개월 동안의 자문사들의 평균 상품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같은 동기간 동안의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14.6%였던 것을 감안해보면 최근에 자문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정부 정책적인 배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배경들까지 감안해보면 지금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반영이 되고 있다 판단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이슈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저점 테스트를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종합주가지수는 1908.19포인트를 찍으면서 오히려 시장의 반등을 강하게 예측하는 그런 분석기관들의 내용도 많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붉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답답한 채널을 계속 이용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얘기가 이미 사그라진 지 오래된 것 같고요. 지금 경제 지표들과 인덱스들을 참고해 보면은 7, 8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부담스러운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저점 테스트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장님 불러보겠습니다. 부장님. 네네. 네, 이어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목요일자에 신규 실업수당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37만 4천 건의 이전 데이터에서 이번 데이터 37만 5천 건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신규 실업수당 시장이 증가하더라도 아직은 고용시장 여건이 크게 진보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전 수준과 비슷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및 수출 가격 데이터 발표 예정됩니다. 수출 가격이 0.4% 마이너스에서 이번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2%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입 가격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9%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를 기반으로 해서 대체적인 상품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생산자 가격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또 독일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어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생산자 가격 지수는 마이너스 1.0%에서 이번 데이터 마이너스 0.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재료 비용에 대한 부담이 기업들로 하여금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또한 음식료를 제한 생산자 가격 지수는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의 경우에는 73.2에서 이번 데이터 73.5로 소폭 호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표상으로는 경기 위축을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된 지표들 자체가 시장 하락을 부추길 만한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님과 함께 시장 분석해봤는데요.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종목 살펴보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저희 무료 문자 번호 함께하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인데요. 오늘 장 상태가 불안한 만큼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바로 이 번호로 매수하신 종목명, 가격, 비중까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3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7868번님 오래 기다리셨죠? 동호 저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3,350원 그리고 비중이 50%신데 보유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 점이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네, 우선 동호는 네. 역시나 다 아시겠지만 닭고기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은 그러한 테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올림픽 관련된 테마 혹은 복랑과 관련된 테마로 아직까지는 테마에 대한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적입니다. 역시나 복날 앞두고 닭고기 관련주들 실적 기대감 한창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데 이 닭고기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동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역시나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적자전환 우려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삼계탕이 관련된 그런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은 닭고기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닭고기의 가격이 그만큼 인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호 마니커 할인 같은 종목군들이 실제로 많이 팔린다라고 해도 지금 많이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비중 줄이신 다음에 우선은 비중이 한 20% 정도만 홀딩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복날 관련된 이슈가 다가왔을 때 짧게 들어갔다 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는데, 동호 같은 경우에는 2,900원대에서 현재 3,300원대까지 그래도 완만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닭고기 관련주 마니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 그리고 하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호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중이 현재 너무 많으시다. 따라서 비중 줄이시는 전략 지금 가격대에서 실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나머지 20% 이내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 반등 가능성 약 3,450원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여름철 지금 뭐 장마철이긴 하지만은 장마가 끝난 이후에 복날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올림픽과 관련된 이슈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리스크 관리 줄이시고 목표가 3,45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3,200원 이탈 시에는 우선은 다른 종목과 함께 하락 추세 전환 가능성 높다는 점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 세우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동호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현재 코스피 지수가 1,803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 물량이 현물을 2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매도 물량이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물 또한 4,800계약 정도 팔면서 프로그램 통해 1,000억 원 가까이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800선도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수는 22포인트, 1.25% 내렸습니다. 1,803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마찬가지로 490선 지지해주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0.8%, 3.96포인트 하락하면서 487포인트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불안한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오늘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됐는데 오늘 네, 안녕하세요. 종목 네, 반갑습니다. 어디에서 전화 주신 건가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네, 들리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 바로 종목 상담 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는 못한 것 같아서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삼성중공업. 네, 삼성중공업이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도 네, 여쭤보겠습니다. 38,650원에 네. 40%고요. 40%시고요. 다른 종목은요? 대유신소재요. 네, 대유신 소재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515원에 네. 10%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한번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삼성중공업, 대유신소재 두 종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삼성중공업은 38,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적지 않죠? 40%입니다. 그보다 조금 적은 비중으로 10% 대유신소재도 담고 계신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2,515원. 일단 두 종목 다 손실을 보고 계신데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정동웅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종목 다 이제 매수하신 기간이 별로 안 되신 건가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이제 비중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뭐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좀 기다려야 되겠다, 아니면은 손절매를 하는 전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는 선박 제조하는 기업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동에서 해양 플랜트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 해양 플랜트 개발에서 쓰이는 선박이 드릴십인데, 드릴십에서 삼성중공업이 되게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다른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보다는 아무래도 좀
실적 모멘텀이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해 안에 실적 개선이 크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이 기존의 증권가에서 전망했던 가이던스와 이렇게 부합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실적 모멘텀은 없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조선주가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성과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수주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차트가 그나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삼성중공업이 드립십의 강점을 보이고 경기 회복만 된다면은 좀 더 높은 PER을 받고 좀 더 많은 수주를 받아서 추가 상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시청자님이 지금 보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까요? 기간은 한 단기는 안 되면은 장기로도 갈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럼 장기로 막 2년까지 이렇게 보유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한 연말까지 정도. 연말까지요? 네. 그럼 연말까지는 삼성중공업이 크게 반등하기는 힘듭니다. 물론 이제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된다 이런 기사에는 전체 코스피 종목이 웬만하면 오르기 때문에 뭐 삼성중공업도 같이 오를 수는 있지만 실적 모멘텀이나 수주 모멘텀으로만 해서 삼성중공업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까지 가져간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단기 낙폭 과대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4만 원 회복이 된다면 그때 손절매를 손절매가 아니라 4만 원이 아니라 38,000원 정도가 된다면 손절매를 좀 하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유 신소재는 좀 더 안 좋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아시다시피 대유 신소재는 이제 박근혜 테마에 엮인 종목입니다. 제가 박근혜 테마, 안철수 테마주를 많이 이제 상담을 드렸었는데, 테마주는 솔직히 이제 전문가도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심기현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어떤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대유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서부터 이제 박근혜 테마주라고 불리는 이제 종목들 비트컴퓨터,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신우 같은 종목들이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하면서 대유 신소재도 따라 상승을 했는데 이제 재료성이 또 한 번 소멸되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2,000원 초반, 2,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은 또 반대로 이제 안철수 테마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테마주는 언제 어떤 인맥주로 인해서 어떤 종목이 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유 신소재에 과감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손절할 경우에 지금 가격으로 손절을 바로 해야 되는가요? 지금 만약에 기술적 분석으로 잠깐 보시면은 지금 20일 이평에 딱 맞닿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 테마주들이 20일 이평에 맞닿는다고 바닥이다. 이런 기술적 차트가 들어맞는 종목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박근혜 테마로 해서 다시 올랐던 부분이 1,600원서부터 지금 2,500원까지 오른 사이가 최근에 박근혜 테마 붐이 다시 일면서 대유 신소재가 올랐던 건데 만약에 박근혜 테마가 다시 불지 않는다면 이 갭을 메우는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60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손절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잘 알겠고요. 네. 근데 삼성중공업에서 예. 우리가 이 앞전에 한번 사갖고 중간에 팔고 다시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손실이 많이 났는데 네. 지금 단기로 팔 것 같으면 네. 지금 현재 시가에서 팔아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많이 네, 단기가 네, 삼성중공업 지금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어제도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수가 플러스에서 코스피가 시작을 했지만 오늘 마이너스 1%까지 간 건 좀 과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하고 투신, 이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가 마이너스로 갈수록 지수가 낮아질수록 옵션 수익률이 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개인은 1,000억에서 2,000억 사이 이제 옵션으로만 해서 손실을 보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은 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올랐고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만 너무 이격을 두고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옵션 만기일은 크게 하락하는 날이 아니라 변동성이 큰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지수는 조금 낙폭이 과대됐다. 지금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삼성중공업까지 같이 대형주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는 좀 팔지 마시고 네. 내일부터 지수가 좀
저는 내일부터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보시면서 만약에 상승 반전을 한다면 하락 추세로 상승 반전에 성공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한 시점을 포착해서 삼성중공업을 그럼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상담해 드렸습니다.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또 궁금한 점 생기실 때 개미디렉트 찾아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전화까지 받아봤고요. 남은 시간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에게 문자 보내지 않으신 분들 늦지 않았으니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 통해 매수하신 종목명과 가격, 비중까지만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은 43,732원, 비중 20%. 이 종목은 심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뭐 한국타이어 최근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이 타이어 관련주들 뭐 원가 하락이라든가 고무가격 하락 뭐 여러 가지 수익 기대감으로 주가 좀 급등 양상 보였는데 최근에 자동차 업종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고 또 상품 시장 가격도 어느 정도 급등 양상 보이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세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사실 하반기 불허실승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자동차 업체뿐만이 아니고 세계 여러 가지 브랜드와 그러한 타이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차의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좀 주가가 좀 과도하게 낙폭을 보였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단기 반응 가능성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상품 시장 가격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급등 양상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좀 안정화될 모습을 보일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삼천 양적 완화라든가 뭐 최근에 이슈 FOMC 회의록이나 보았을 때 지금 당장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 시장도 어느 정도 횡보음이 좀 하락 가능성 높다라는 점 염두를 하시면서 단기 반등 노리셔갖고 한 44,0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실적 전망치가 사실 2분기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금 어느 정도 손실을 메꾸시고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목표가 44,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1,500원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4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789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TC 바이오인데요. 매수가는 14,400원, 비중이 20%라고 하십니다.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시는데요. CTC 바이오 일단 수익 중이시죠? 수익 중이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는데 CTC 바이오는 저도 개인적으로 매매를 참 많이 했던 종목입니다. 예. 회사를 가보면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 이거 필름형인데 기존의 화이자에서 했던 비아그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복용하는 거였는데 이제 CTC 바이오에서 했던 그 제품은 필름형이라고 해서 이제 혓바닥에 대고 이렇게 사용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 이제 기존의 비아그라, 화이자에서 독점했던 시장을 국내 제약사들이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TC 바이오가 아무래도 비아그라 약 같은 경우는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말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에 그냥 갖다 대면 그 약효가 생긴다. 필름형 발기부전 치료제가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그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차트를 보더라도 뭐 3,500원대부터 11,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정말 긴 박스권을 그리고 최근에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도 가장 좋아한다는 이제 계단형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CTC 바이오가 최근에 다시 상승한 이유는 아무래도 내년에 실적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올해도 뭐 순이익 기준으로 100억을 한다. 정말 강력한 턴 어라운드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또 해외 수출로 인해서 실적 부분이 한 번 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CTC 바이오는 지금 기대감과 실적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될 텐데 그 기대감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수급을 보면 며칠 동안 좀 팔기는 했지만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관이 대량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차트를 지켜주면서 계속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4,4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뭐 10% 정도, 10% 좀 안 되게 수익을 보셨는데, 만약에 지금 차트 상으로 지금 옆으로 흐르면서 15,000원대 미하로 깨지지 않고 만약에 60일 이평선까지 맞다 하면은 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CTC 바이오는 강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보유 관점을 드리겠고 18,000원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CTC 바이오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제닉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 55,5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뭐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예. 5%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인한 10만 주 신규 상장에 대한 물량 부담으로 현재 시점 5.8%대의 급락세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악재입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현재 5.8%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제닉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 이 물량에 대한 부담보다는 뭐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마스크팩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 확고하게 다지고 있다는 측면을 조금 착안하신다라고 한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손절보다는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뭐 전반적으로 3거래일째 비교적 큰 폭의 매도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신규 상장에 대한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받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점차적으로 낙폭 확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낙폭은 좀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단기 반등치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단순히 지금 시점 약 52,000원대에서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3거래일 매도량 봤을 때 역시나 주가 역시나 3거래일 연속 좀 하락폭 키우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반등 나온다라고 한다면 51,000원대까지는 좀 충분히 V자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 존재하지만은 지금 시점 실적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시장 모멘텀으로 V자 반등 한번 기대하시면서 홀딩 하셔갖고 어느 정도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478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모나미, 매수가는 5,100원이고 비중이 50%입니다. 좀 부탁드려요 하시는데 이 종목 오랫동안 좀 재미없게 계속 손실 중이셨거든요. 모나미 지금 5,1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현재가가 3,500원이니까 큰 손실을 보고 계신데, 아까 제가 종목 상담을 했던 종목 중에 이제 대유신 소재랑 똑같이 이제 박근혜 테마주에 엮인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 박근혜 테마에 모나미가 엮여야 되는지 정말 어이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모나미가 지금 박근혜 테마로 엮이면서 1,200원대에서부터 9,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대선 테마주는 대선이 가까워 올수록 재료가 소멸되기 때문에 대선이 끝난 시기에는 다시 예전 주가를 회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 과도기라고 보고 있고 3,500원도 지금 모나미는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500원 선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면 2,000원 다시 1,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50% 정도 비중이 50% 정도인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실으셨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한 1,000원, 2,000원대가 되면은 그래도 3,500원대에 팔아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걸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 겁니다. 지금 손해난 걸 생각하지 마시고 3,500원에서라도 손절을 하셔서 남은 금액을 확보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나미 봐드렸고요. 다음은 두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분은 3942번님, 기아차와 베이직하우스인데요. 기아차는 7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많습니다. 80%시고요. 베이직하우스는 12,000원에, 그리고 비중은 20%.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우선 뭐 베이직 하우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과거 뭐 중국 기대감으로 많이 유명했던 종목인데 오히려 뭐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악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연이 급락세 보이고 있다는 측면 꼭 기억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패션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전반적으로 약간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이직 하우스 역시나 그동안 중국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해갖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 11,000원대에도 사실은 붕괴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아직까지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임금이라든가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네. 중국 관련 기업들이 오히려 더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염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손절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대형 우량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확실하게 지금 시점 모멘텀 될 수 있는 시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고, 해외발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호조세 보이고 있지만은 문제는 내수 시장, 즉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예전에 강점이었던 가격 경쟁력이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외에서는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에 따라서 판매량 호조세 보이고 있지만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네.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둔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경기 민감 관련된 이 자동차와 관련된 판매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기아차에 대해서도 우선은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우선 기아차 73,000원대에서 비중을 30% 이내까지는 줄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75,000원대 매수가까지만 목표가 우선 설정하시면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3077번님 대주전자재료 보내주셨는데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매수가는 9,930원, 비중이 10%신데 수익 중이시고요. 이 종목은 오늘도 오르네요. 대주전자재료 네. 뭐 오늘 지금 갑자기 코스피랑 코스닥이 급락하고 있는데도 대주전자재료는 강력하게 이제 버티면서 상승 예.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최근에 수급을 찾아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투신과 예. 연기금에서 굉장히 매일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 네.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를 보면은 이제 단기 매물벽에 부딪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신하고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강력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11,000원까지 네.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 이후 15,0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을 감안해 보면 한 13,000원, 14,000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으시고, 만약에 이제 단기 매물벽에 부딪혔는데 투신하고 이제 연기금이 기관이 팔아서 다시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전량 수익을 챙기는 전략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인포트 투자자문 정동우 전문가, YG인베스트 심기현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